공룡과 인간의 공존 증거,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혹시 첫 번째 에피소드를 안 보신 분들은 첫 번째 에피소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에피소드를 꼭 보시고 이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공룡의 미라가 발견됩니다. 왜 미라라고 했을까요? 왜냐면 피부 조직, 인대, 근육, 내장 이런 게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싱싱한 거죠. 그래서 미라라고 주장을 했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도 나왔거든요. 근데 아무리 미라라고 해도 8천만 년 동안 피부, 근육, 내장 같은 것이 다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도 그 통조림 있잖아요. 다른 식품보다 비교적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유통기한이 긴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통조림이 8천만 년을 버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어떻게 하면 8천만 년 동안 이렇게 싱싱하게 공룡 시체가 보존될 수 있을까라는 답도 없는 황당한 연구를 또 하는 거예요. 이런 편견들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평생을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제가 갑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유전적으로 제 진짜 어머니인지 알고 싶은데 우리 유전자 검사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이게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평생을 그렇게 믿고 자연스럽게 살았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더니 유전적으로 저의 진짜 엄마가 아닌 걸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일단 제가 엄청 혼란스러워 하겠죠. 그래도 제가 아무리 혼란스럽다고 해도 유전적으로 진짜 어머니가 아닌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기하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처음 공룡 생체 조직을 발견한 저 연구진들을 여기에다 비유를 하자면 자식이 갑자기 평생을 같이 잘 살아온 어머니에게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검사를 해봤더니 유전 정보가 다른 거예요. 근데 다른데 그냥 신기하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뱃속에 태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유전 정보가 달라질 수 있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절대 그들의 머릿속에 진짜 엄마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독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2007년 7월 5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중국 한 지역에서 비교적 공룡뼈가 많이 파묻혀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뼈들이 1억 년 전에 살던 공룡이라고 주장하는 뼈거든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뼈를 가마솥에 끓이는데 거기서 사골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골 육수가요. 일명 공룡 뼈다귀탕. 근데 그게 그렇게 몸에 좋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 동네 사람들은 공룡 뼈다귀탕을 계속 해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또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하면 1억 년 전 공룡뼈에서 사골 육수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오래되지 않은 뼈라는 생각은 결코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진화론이라는 편견에 지배당하고 있는 과학자에게 객관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느 날 공룡뼈를 갖고 진화론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과학자한테 가서 어떤 동물뼈인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고 그걸 그 과학자가 보는 앞에서 물에다 끓였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는 이 뼈가 어떤 동물뼈인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끓였더니 그 뼈에서 사골 육수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골에서 육수가 나오는 모습을 그 과학자에게 직접 눈앞에서 확인을 시켜준 뒤에 제가 그 과학자한테 이 뼈가 얼마나 된 뼈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과학자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과학의 법칙과 원리를 자세히 분석해서 분명히 얼마 되지 않은 뼈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만 년 이상 된 뼈라고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이게 그 편견을 벗은 과학자의 대답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뒤에 이 뼈는 사실 공룡뼈였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그는 좀 전에 했던 과학적인 분석을 모두 배제하고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네요. 그러면 아마도 이 뼈는 적어도 6,500만 년 전 뼈일 거예요 라고 말을 바꿀 거예요. 근데 그 바꾼 대답은 과학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난 대답이잖아요. 왜냐면 과학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1억 년 된 뼈에서는 절대 사골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이죠. 물론 그 과학자가 진화론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과학자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의 법칙을 버리면서까지 가설을 억지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이 우선이 돼야 되는 과학이 가설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진화론적 편견이 없는 상태에서 공룡뼈의 연대를 정확하게 측정해 보기 위해서 공룡뼈를 어떤 동물뼈인지 말을 안 하고 그 뼈를 연대를 측정하는 연구소에 보낸 거예요. 연대를 측정해 달라고. 근데 그 연구소에서 1000년, 2000년 정도로 굉장히 낮게 연대가 매겨진 통계 결과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낸 뼈는 사실 공룡뼈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연구소에서 우리가 실수한 것 같다, 다시 보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공룡뼈는 연대 측정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왜냐면 그거는 그냥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룡 화석이 처음 발견됐을 때 공룡은 6500만 년 전까지만 살았을 것이다 라고 그냥 정해놓은 게 지금까지 그렇게 편견이 박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처음 공룡 화석 발견했을 때 정한 그 연대, 6500만 년이라는 그 연대를 정한 것도 뭘 연구해서 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추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라고 봤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정말 과학적이지 않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